안녕하세요. 소만 김기사. 동희입니다. 네, 오늘도 제 아내 동이를 전기 기능사로 만들어주고자 이렇게 과외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네. 자, 동이야. 응. 우리 이제 전기 설비 두 번째 시간. 전선과 전선 접속에서 오늘은 전선 접속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자 해. 이제 오늘 공부할 전선 접속에 대해서 공부하고자 오빠가 이렇게 현장에서 찍은 사진을 몇 장 준비를 했어. 그래가지고 먼저 사진에 대한 이야기를 간단하게 해줄게. 지난 시간에 우리가 전선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배웠는데 대표적으로 우리가 절연전선에 대해서도 배웠고 케이블에 대해서도 배우고 뭐 라전선 이런 것도 배웠던 기억나지? 근데 이게 말로만 설명하는 걸로서는 사실 부족하니까 오빠가 이제 몇 장의 사진을 통해서 간단하게 얘기를 하고자 해. 그래. 자, 오빠가 엊그저께 공사한 데서 찍은 건데 여기 왼쪽에 해당하는 이 사진이 바로 절연전선이야. 절연전선. 절연전선. 이게 절연전선인데 절연전선의 가장 큰 특징은 보면 알겠지만 여기 이렇게 구리 도체가 있잖아. 이 구리 도체를 그냥 사람이 만지면은 감전이 되고 또 이 구리 도체끼리 붙으면은 합선이 나기 때문에 이렇게 비닐 소재의 피복이 이렇게 있어. 그리고 그거 외에는 따로 보호되는 게 없기 때문에 전선관을 사용해야 돼. 자, 이게 뭔 얘기냐? 바로 이 주름관 같이 생긴 거 있잖아. 하얀색. 이거 실제로 건물마다 다 있다고 보면 돼. 이 속으로 이렇게 절연전선을 넣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절연전선들이 있고, 그리고 절연전선은 크게 두 종류가 있다 그랬지. 바로 연선과 단선이 있다 그랬어. 여기에 해당하는 게 바로 연선이야. 여러 가닥의 이렇게 소선들이 있잖아. 그치? 그리고 이게 바로 단선이야. 한 가닥의 굵직한 녀석이 있잖아. 실제로 이 두 개의 전선은 같은 굵기인데도 이렇게 피복을 벗겨보면은 속의 구리 형태가 되게 달라. 가격은 연선이 좀 더 비싸. 근데 연선의 가장 큰 장점은 작업을 할 때 조금 편리한 점이 있어. 잘 구부러져. 단선은 조금 뻑뻑해. 근데 또 단점이 있다면은 콘센트나 뭐 이런 걸 달 때는 오히려 단선은 딱 꽂는 핀 방식이라서 편한데 연선 같은 경우는 그게 쉽지가 않아. 그래서 장단점이 많지만은 거의 대다수 절연전선을 쓰는 현장에서는 단선을 많이 써. 그걸 알아두고 그 다음에 이게 바로 케이블이야. 케이블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은 내부에 여러 가닥의 절연전선 비슷하게 또 도체가 지나가. 그래가지고 이거 같은 경우가 바로 두 개의 코어가 있다 해서 투코어 케이블이라 그래. 원래 이 케이블 이름은 이제 CV 케이블이라 그러는데 왜 투코어냐면은 잘 봐봐. 여기 하나, 여기 하나. 그래서 이 단면을 보면은 마치 돼지코 마냥 이런 식으로 생겨 있어. 콘센트도 이렇게 돼 있잖아. 그래. 콘센트도 이렇게 두 가닥의 구멍이 있잖아. 그래서 실제로 이 케이블 같은 걸 이용을 해가지고 이 피복을 벗겨가지고 이 두 가닥을 꽂으면은 바로 접속이 돼. 근데 이제 접속이 되게 불안해갖고 찌직찌직 소리 같은 게 나겠지. 어쨌든 케이블 같은 경우는 이렇게 검은색이기도 하고 겉에 이렇게 두툼하게 시스라는 것이 있고 그 안에 뭐 게재물, 절연체 이런 게 있고 나서 도체, 구리가 이렇게 있는 구조야. 그래서 케이블 같은 경우에는 따로 앞서 말한 이 전선관 있잖아. 이런 걸 없이 바로 깔아도 돼. 그만큼 튼튼하기 때문에. 자, 이렇게 전선의 종류를 알았으면은 오늘 공부할 전선 접속에 대해서 좀 이해하기가 쉬울 거야. 근데 전선 접속은 전기 공사를 하거나 이 전기 설비를 다룰 때 굉장히 많이 해. 그래서 전기 공사에 어떻게 보면 알파와 오메가, 즉 처음과 끝 정도로 굉장히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이 초보 기술자애들이 이걸 잘못하면은 위험할 수가 있어. 왜냐하면은 전선 접속을 제대로 못하면은 접촉 불량으로 인해서 화재 위험이 있거든. 그래서 오빠도 처음 아버지한테 전기공사 일을 배울 때 난 처음부터 이런 것부터 할 줄 알았어. 근데 아버지가 전선 접속은 좀 나중에 가르쳐 주시더라고. 처음에는 그냥 전선만 빼라. 어디서 어떻게 전선을 쭉 늘려라. 그럼 내가 접속할게 해서 처음 몇 달 동안은 이런 걸 못하다가 이제 본격적으로 아버지가 나한테 이걸 벤치 잡는 법부터 시작해서 가르쳐 줬는데 사실 되게 처음에는 힘들더라고. 그리고 나는 낙관에는 튼튼하게 접속했다 생각했는데 아버지가 이렇게 손으로 만지작만지작하면 다시 풀리고 막 그랬었어. 그래서 이거는 사실 오빠의 이런 말이나 아니면 이런 글로 설명하는 것보다 자기가 직접 몸으로 체득하는 게 가장 좋거든. 근데 우리는 지금 기능사 시험을 준비하잖아. 시험 문제에서도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렇게 글로 된 것과 말로 된 것을 좀 이해는 하는 게 좋아. 그래서 이런 강의를 하는 건데 어쨌든 자기 몸으로 직접 배우는 게 가장 좋다 이거야. 그래서 전선 접속 자체가 굉장히 중요하고 전기공사에 가장 많은 업무이긴 한데 좀 조심해야 될 거에 대해서 몇 가지 얘기를 해줄게. 먼저 전선을 접속하는 경우에는 전기 저항을 증가시키지 않도록 접속을 하라 이런 얘기가 있어. 전기 저항을 증가시키지 말라. 이 얘기가 뭐냐면은 우리가 저항이라는 것을 뜯어보면 어떠냐? 바로 R은 로우 A분의 L. L이잖아. 여기에서 A가 뭐야? 단면적. 그치. 단면적인데 우리가 전선을 이야기할 때는 전선의 단면적, 즉 전선의 굵기라고 생각을 했어. 근데 우리는 지금 접속을 배운다면 접속 부분에 대한 단면적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 그래서 접속을 충분히 하면서 그와 동시에 빈틈없이, 즉 깡뚱하게 하면은 이 접속 부분의 단면적이 올라가겠지. 자, 단면적이 올라간다 이야기는 저항값은 어떻게 될까? 떨어져. 그치. 저항 자체는 떨어지게 돼. 즉 전기 저항을 증가시키지 않도록 접속하라는 얘기는 그만큼 확실하고 깡뚱하게 빈 공간 없이 제대로 하라 이 얘기야. 그 빈 공간이라는 게 결국에는 그림이 안 그려질지 모르겠지만 이거 오빠가 이제 케이블과 절연전선을 같이 접속한 부분이거든. 이 부분이 바로 접속 부분이란 말이야. 여기 보면 오빠가 벤치를 똘똘똘똘 감고 빈 공간 없이 하고 여기다 또 꽈배기 같이 이렇게 꼬아놨잖아. 이런 식으로 확실하게 이렇게 접속을 하라 이 얘기야. 지금 여기에서도 이 절연전선끼리 접속하는데 이 공간에 빈 공간 없이 확실하게. 그것도 되고 또 하나는 그 원래 원칙상으로는 이렇게 접속을 하고 나서 납땜을 해야 돼. 그런데 현실적으로 납땜을 하려면 인두가 있어야 되는데 인두는 전기가 있어야 되거든. 전기가 없는 데서 전기 인두를 사용하기는 쉽지가 않으니까 사실 이 이론과 달리 실제로는 내가 납땜하는 경우를 보지는 못했어. 하지만은 이 납땜을 하는 이유가 접속도 튼튼히 하는 것도 있지만은 그만큼 또 저항을 낮추기 때문에 납땜을 하는 거거든. 뭐 그렇다는 것도 알아두고 그 다음에 나전선 상호, 나전선과 절연전선 또는 캣타이어 케이블과 접속하는 경우 이게 뭐 말은 복잡한 것 같은데 결국에는 오빠가 지금 접속한 것 같이 이런 케이블과 그리고 절연전선 이렇게 접속하는 경우도 있고 나전선이라는 거는 피복이 없는 그냥 벗겨진 전선이랬잖아. 이런 걸로 접속할 때 어떤 주의사항이 있냐면은 바로 이거야. 전선의 세기 그게 인장하중이라 그러는데 인장하중을 20% 이상 감소시키지 마라 이 얘기가 뭐냐면은 인장하중이라는 단어가 어렵게 느껴질 수 있어. 근데 인장하중은 서로 당기는 힘을 말해. 근데 이 당기는 힘을 20% 이상 감소를 시키지 말라 이 얘기는 결국 팽팽하게 하되 너무 많이 이렇게 당기지 마라 이거야. 끊어질 수가 있다 이거야. 그래서 약간은 힘을 좀 푼 상태에서 제대로 조여라. 여유를 두고 조여라 이런 이야기야. 그래서 실제로 오빠가 이렇게 접속을 한 것을 봐도 알겠지만은 너무 탱탱하게 하지는 않아. 그러면은 또 접촉 불량이 돼서 또 역시 문제를 일으킬 수 있고 그리고 이 접속 부분은 접속관이나 기타의 기구를 사용하라 이 얘기가 뭐냐면은 자, 잘 봐봐. 이게 오빠가 전선관이라고 했지 이 주름관. 이 안에서는 서로 접속을 하지 말라 이야기야. 어디서 접속하냐? 바로 이게 아울렛 박스라고 하거든. 이 아울렛 박스 안에서 접속을 하는 게야. 그래서 작업을 하더라도 여기서 하되 작업이 끝나면은 이걸 이제 이쪽 안에다 넣어버리는 거야. 왜냐하면은 나중에 이제 뭐 누전이 됐든 전기 사고가 발생하면은 그 원인을 찾을 때 있어서 이렇게 박스 안에 넣으면은 여기를 끄집어내면은 그 부분에 문제가 있다는 걸 알 수가 있거든. 근데 이 전선관 안에 있어봐. 쉽지가 않아. 그 원인을 찾는 게. 그래서 이렇게 이 접속관 이런 아울렛 박스 같은 데나 기타의 기구를 사용하라 이거야. 그런 것도 우리가 알아두고 그리고 절연전선 상호, 절연전선과 코드, 캣타이어 케이블을 접속할 때는 접속 부분에 절연전선의 절연물과 동등한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이게 뭐냐면은 지금 보면 알겠지만은 이것도 절연전선끼리 접속한 거고 이건 절연전선과 케이블을 접속한 거잖아. 이때 보면은 피복이나 시스 이런 것이 결국에는 절연물이잖아. 이렇게 절연을 하라. 근데 사실 우리가 이 전선 비닐이나 아니면 시스 같은 건 구할 수가 없잖아. 결국 여기 이 검은색이 뭐야? 절연 테이프잖아. 절연 테이프를 이용해서
피복을 하라 이 얘기야. 그냥 그러니까 지금 이 상태로 접속 끝냈으니까 놔야지 하고 나면은 안 되지. 확실하게 뭔가로 절연을 하라. 그 얘기야. 그래서 현장에서는 바로 절연 테이프, 즉 전기 테이프를 많이 이용한다는 점. 그리고 코드와 상호, 그리고 캡타이어 케이블 상호 또는 이들 상호 간에 접속하는 경우 코드 접속기, 접속한 기타의 기호. 아까 두 번째에서 설명은 비슷한 거야. 바로 이 접속함, 아울렛 박스 안에서 접속하라는 거고. 그리고 도체에 알루미늄을 사용하는 전선과 동을 사용하는 접속이 같이 이렇게 있어. 근데 사실 전선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게 바로 동, 즉 구리로 이렇게 돼 있는 전선인데 알루미늄 같은 경우도 쓰는 경우가 있어. 어디서 쓰냐면은 바로 전봇대나 송전탑에서 가는 그런 전선에서는 알루미늄을 써. 가볍고 싸고 그렇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거와 바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구리 전선, 동 전선을 이렇게 같이 연결할 때는 화학적인 성질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이 부분에 이제 부식이 생기면은 문제를 일으킬 수 있거든. 그래서 부식이 안 생기도록 확실하게 이렇게 접속도 하고 또 물 같은 것도 들어가지 않게 확실하게 절연 처리, 뭐 수밀 처리 같은 것도 하라 이 얘기야. 지금 5가지에 대해서는 결국 어느 정도 설명이 된 것 같고 2개 이상의 전선을 병렬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시설을 하라 이런 이야기가 있어. 자, 이거 같은 경우에는 동의는 쉽게 와닿지 않을 거야. 그래서 오빠가 간단하게 그림을 그려줄게. 이걸 지어줄게. 자, 여기에다가 오빠가 그림을 그려준다면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전기를 공급받는 지점이 여기에 이렇게 있다. 그리고 여기에다가 우리가 새로운 부하를 하나를 설치를 했어. 근데 새로운 부하가 15kg짜리야. 기존에 쓰던 전선이 이렇게 파란색으로 2가닥이 간다고 해보자. 이 파란색 전선 갖고는 8kg까지밖에 못 써. 오, 그러면 15kg짜리 이걸 쓰면은 위험하겠네요 하는 생각이 들 수 있잖아. 그러면은 여기에다가 추가로 전선을 놓거나 아니면 더 굵은 전선을 사용하거나 그래야 돼. 자, 이런 걸 가르쳐 이제 좀 어려운 용어로 동상다조 포설 뭐 그런 말도 쓰는데, 근데 우리가 이제 더 굵은 전선을 쓰지 않고 똑같은 8kg짜리 전선을 하나 더 추가를 한다. 자, 그러면은 빨간색 회로 이렇게 놓고 여기에도 이렇게 놓겠지. 똑같은 8kg를 놨다. 그러면은 이 2개를 합하면은 16kg까지 써도 된다 이 얘기야. 그치? 전선을 더 이렇게 같은 부하를 향해 놓는 게 바로 병렬 접속인데 동의가 그동안 우리가 회로 공부를 했을 때 병렬은 이렇게 2갈래로 갈라져 가지고 뭐 이런 걸로 공부를 했잖아. 이게 직렬 2개로 보이는데 이게 왜 헷갈리기가 좋냐면은 지금 이 전원이 있는 부분은 우리가 차단기라고 보자. 10이라 그래. 서킷 브레이커. 그러면 연결하는 부분이 이렇게 2개가 있잖아. 그러면은 원래 선이 이렇게 파란 선이 있다 그러면은 여기에서 물려갖고 빨간 선을 이렇게 따기 때문에 차단기에서 갈라지기 때문에 병렬로 보는 거야. 마찬가지로 부하 쪽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있을 거 아니야. 그러면은 원래는 파란 선만 이렇게 해서 들어왔을 거 아니야. 근데 이제 추가로 선을 더 깔았잖아. 빨간 선을. 이렇게 똑같이 물리기 때문에 간단하게 회로로는 이런 모습이지만 실제로는 병렬의 모습을 해. 이렇게 시공을 할 때의 주의사항이 또 있어. 어쨌든 접속을 하는 거니까. 자, 하나씩 보자. 병렬로 사용하는 각 전선의 굵기는 동선, 구리선 같은 경우는 50제곱밀리미터 이상, 그리고 알루미늄 같은 경우는 70제곱밀리미터 이상으로 하고 전선은 같은 도체, 같은 재료, 같은 길이, 같은 굵기를 사용하라. 이거 되게 사소한 것 같은데 이런 거 시험에 내기 좋아. 뭘 알아야 하냐면은 동선이 50제곱, 알루미늄 같은 경우에는 70제곱밀리미터 이상으로 싸라는 거고 같은 도체라는 거는 구리는 구리끼리 알루미늄끼리 써라 그런 얘기고 뭐 같은 재료라는 것도 같은 그런 걸 말하겠지. 피복 재질 같은 거. 그리고 길이도 비슷하게 가야 되고 굵기도 같아야 돼. 그러니까 하나는 뭐 8kg짜리 쓰는데 하나는 뭐 20kg짜리 쓰고 그러지 말고 다 똑같은 상황으로 이렇게 쓰라 이 얘기야. 되게 사소한 것 같지만은 실제 실무에서도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건 시험에 내기가 되게 좋아. 그리고 50제곱밀리미터 이상의 전선이라는 거는 굉장히 굵은 거야.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많이 안 하지만은 큰 전기 설비 같은 게 들어오면 써야 된다 이거고. 그리고 같은 극의 각 전선은 동일한 터미널 러그에 동일한 도체에 2개 이상의 리벳 또는 2개 이상의 나사를 완전히 접속해라. 사실 전기 설비가 어려운 이유는
외워야 할 것도 많지만 단어들이 다 뭔 말인지 몰라. 터미널 러그가 뭐야? 모르지. 터미널이 뭔지는 알지? 터미널 알지? 뭐야? 버스 터미널. 그치, 버스 터미널. 버스 종점이잖아. 응. 터미널이라는 게 우리말로 하면은 종단, 종점 뭐 그걸 얘기한단 말이야. 결국에는 전선에서의 터미널은 전선의 끝부분을 말하는 건데 이 종단 부분에 러그라는 것이 뭐냐면은 단자, 압착 단자 같은 걸 얘기해. 그러니까 뒤에 가면 또 오빠가 다시 설명을 하겠지만은 결국 끝부분에 이제 그 압착 단자 같은 것을 설치를 하고 리벳은 못을 말해. 그런 걸로 아니면 나사 같은 걸로 완벽하게 접속하라. 사실 이거는 뒤에 가면은 내가 자세히 얘기를 해줄게. 그리고 병렬로 사용하는 전선에는 각각의 퓨즈를 설치하지 말라. 이게 뭐냐면은 방금 오빠가 그랬잖아. 이 10이라는 게 차단기야. 이 차단기라는 게 요즘 와서 많이 쓰지만은 옛날에는 이 차단기라는 것 대신 퓨즈를 또 사용하는 경우가 있었어. 물론 지금도 쓰는 경우가 있지만, 근데 빨간 선용 차단기, 파란 선용 차단기 이렇게 따로 두지 말라 이 이야기야. 그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은, 자, 봐봐. 차단기를 2개를 달았어. 그리고 여기다 부하를 걸었어. 그래서 하나는 빨간 선용, 하나는 파란 선용 이렇게 걸었다고 해보자. 이해하겠어? 응. 이렇게 걸면 어떤 일이 생기냐? 만약에 파란 선에서 전기 사고가 발생을 해가지고 여기 차단기가 뚝 떨어졌어. 얘가 죽어버렸어. 그럼 파란 선에서 더 이상 전류가 흐르지 않겠지. 그럼 빨간 선으로 모든 부하를 감당하게 돼. 그럼 빨간 선이 과부하가 되겠지. 그러겠다. 그러면은 빨간 선도 같이 죽어버리겠지. 그래서 방금 말했듯이 이렇게 하나의 차단기에 같이 이렇게 물려야 된다 이 얘기야. 알겠지? 그 얘기하는 거고. 그리고 조류회로에서 병렬로 사용하는 전선은 금속관 안에 전자적 불평형이 생기지 말라 이 얘기인데, 이건 좀 말이 어려울 수 있는 건데, 이거는 다 우리가 말하는 220V보다 380V 같은 걸 이용을 할 때 세 개의 상의 어느 한쪽에 부하가 싹 쏠리게 되면 불평형이 일어나. 불평형이 일어나면 그 평형을 맞추고자 상대적으로 그 중성선이라고 하는 곳에 굉장히 과부하가 흐르거든. 그래서 이거는 약간 삼상전기 쪽의 이야기야. 어쨌든 이 전선 자체에 무리를 주지 않도록 평형을 만들어라 이런 이야기야. 자, 그래서 여기에서 좀 중요한 것은 오빠가 생각하기에는 수치야, 수치. 그래서 전선의 세기, 즉 인장하중을 20% 이상 감소시키지 말라. 이거랑 전선의 그 병렬 접속할 때는 구리 같은 경우 50제곱밀리미터 이상, 알루미늄 같은 경우에는 70제곱밀리미터 이상인 걸로 하라는 거. 이런 거 되게 중요하고, 그리고 전기 저항을 증가시키지 않도록 하는 거. 이런 것이 접속할 때 되게 중요한 거야. 자, 그 다음. 이것도 오빠가 이제 간단하게 절연전선 있잖아. 그 중에서도 단선을 접속했을 때 이 순서를 사진으로 그렸는데, 이거는 뭐 대단한 것이 아니라 직선 접속을 할 때야. 그래서 전선의 직선 접속. 이제 뒤에 나오면 알겠지만 트위스트 접속이라 그래. 그래서 간단하게 오빠 설명해 줄게. 전선을 접속하는 거는 크게 세 종류가 있어. 자, 직선 접속 같은 경우에는 빨간 선이 있고 파란 선이 있다. 그러면은 이 2개를 어떻게 접속하는 거냐? 그러면은 빨간 선, 파란 선 이렇게 붙이는 거야. 자, 그리고 또 다른 접속이 뭐가 있냐면은 분기 접속이라는 게 있어. 분기라는 단어가 뭐야? 갈라주는 것을 얘기하잖아. 자, 이거 같은 경우에는 빨간 선과 파란 선 이런 식으로 갈라지는 걸 말해.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종단 접속이라는 게 있어. 종단, 앞서 말했던 터미널 끝부분을 말해. 이거는 빨간 선이 있고 파란 선이 이렇게 있어. 근데 여기서 끝낸다 그러면은 이를 같이 묶어서 끝내주는 거야.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주는 게 바로 종단 접속인데, 여기에서 오빠가 이 사진으로 보여주는 게 바로 직선 접속이야. 즉 이쪽에 있는 게 빨간 선 전선이고 이쪽에 있는 게 파란 선 전선이라고 생각하면은 이 2개의 피복을 충분히 벗겨주고 이렇게 X자 모양으로 하고 나서 한번 힘껏 꺾어줘. 그리고 나서 이건 이제 사실 사람 손으로 하기에는 힘을 많이 못 받기 때문에 벤치를 이용해 갖고 이렇게 똘똘똘똘똘 마치 코일 감듯이 이렇게 양쪽으로 이렇게 말아주고 나서
이 이제 불필요하게 이렇게 나온 부분이 있어. 이런 것을 벤치나 아니면 니퍼 같은 걸 이용해서 잘라주고 마지막으로 절연 테이프로 이렇게 감아주게 되면은 이렇게 끊어진 전선을 서로 연결시킬 수가 있게 돼. 이게 바로 직선 접속에 대한 이야기고, 자, 그 다음으로가 바로 분기 접속인데, 분기 접속은 오빠가 그랬잖아. 이렇게 갈라지는 거라고. 그래서 위쪽은 바로 1개 회로 분기 접속이야. 그리고 아래쪽은 2개 회로 분기 접속.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냐면은, 본래 빨간 선이 하나가 있으면은 거기에서 분기가 되어는 하나가 있다. 그렇게 보고, 아래쪽 같은 경우 빨간 선이 이렇게 있으면은 갈라지는 것이 하나, 둘 이렇게 돼 있는 형태라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이것도 오빠가 역시 이렇게 사진을 찍었는데 이제 결국 이렇게 T자 모양으로 접속한다 그러면은 이 T자 모양에서 A 전선, 즉 빨간 선과 같은 거에 이 정도의 피복을 벗겨주고 B 전선은 충분히, 즉 분기가 되어서 가는 녀석은 충분히 벗겨주고 나서 비슷하게 한번 꺾어주고 여기를 이렇게 호일 감듯이 감아줘. 역시 트위스트 방식인 거지. 그리고 이렇게 나온 뼈다리를 똑 잘라주고 나서 절연 테이프로 완벽하게 이렇게 절연 처리하면 된다. 마찬가지로 두 개로 같은 경우에도 비슷해. 이 중심이 되는 쪽은 그대로 이렇게 벗겨주고, 그리고 분기가 하려는 두 개의 전선은 충분히 피복을 벗겨주고 나서 비슷하게 꺾어주면서 서로 이렇게 코일을 감는 모습으로 똘똘 감아주고 나서 끝부분 처리하고 절연 테이프로 감아주면 돼. 사실 이렇게 사진으로 보면은 되게 간단해 보이지만은 실제로 하라고 하면 팔 엄청 아파. 그럴 것 같아. 처음 오빠가 이 벤치로 이 작업할 때 이게 진짜 힘들고 땀도 많이 나더라고. 지금이야 뭐 그냥 쑥쑥쑥 하는데, 사실 전기공사가 힘들다 그러면은 처음에 이런 거 안 쓰는 근육을 써서 힘든 거거든. 이런 것을 이제 우리 보통 전기 자격증 조제나 뭐 이런 데서는 다 글로 표현을 하잖아. 그래서 오빠는 너무 답답해갖고 일단은 사진으로 이렇게 설명을 했어. 그러면 이제 지긋지긋한 글로 표현하는 거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얘기를 해줄게. 앞서 말했던 오빠가 그 직선 접속에 대해서도 그림으로 이렇게 표현하면 이런 모습인데, 여기에서 중요한 게 뭐냐. 일단 단선의 직선 접속 같은 경우에는 트위스트 접속과 브라타니아 접속으로 있어갖고 딴 거 필요 없이 이것만 알아도. 그래. 어떤 거냐면은 6제곱밀리미터 이하 가는 전선 같은 경우는 바로 트위스트 접속을 한다 이거야. 브리타니아 접속 같은 경우는 10제곱밀리미터 이상 전선. 근데 이것도 잘 알아야 되는 게, 실제로 브리타니아 접속을 할 정도의 굵은 전선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안 하고 현장에서는 압착기를 이용해서 그 아까 터미널 러그 같은 걸 이용해서 접속하는 경우가 많아. 그리고 브리타니아 접속 같은 경우에는 이 첨선이라는 개념이 있어. 첨선이라는 건 한마디로 말해서 기둥처럼 이렇게 잡아주는 선이야. 그걸 가운데 껴주고 나서 접속을 해서 단단하게 접속을 하는 건데, 실제 현장에서는 트위스트 접속은 많아도 브리타니아 접속 같은 경우는 흔치가 않아. 하지만은 시험에 나올 수 있으니까 같이 봐두고, 연선 같은 경우에도 비슷해. 연선 같은 경우에도 브리타니아 접속 이렇게 하는 것이 있는데 마찬가지로 첨선을 이용하고 있고, 그리고 단건 접속과 복권 접속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 두 가지 접속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은, 연선 같은 경우 중심 소선이 있잖아. 중심 소선을 제거를 해. 가운데 이렇게 지나가는 걸. 그리고 나서 여기에서 또 어떻게 갈라지냐면은, 단건 접속 같은 경우에는 연선을 하나씩 나누어 가지고 감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되게 손이 많이 가겠지. 하나씩 나누어서 감고, 그리고 복권 접속 같은 경우에는 뭉탱이로 그냥 전체적으로 이렇게 접속을 하는 거다. 이렇게. 자, 이런 차이 같은 걸 알아두고, 자, 그 다음에 분기 접속. 아까 오빠가 얘기를 했지. 분기 접속이라는 거는 빨간 선이 있으면은 이렇게 갈라지는 형태. 이걸 정말 많이 하게 돼, 현장에서는. 그래서 여기서도 역시나 중요한 게 뭐냐. 굵기야. 전선의 굵기가 6제곱밀리미터 이하인 경우는 트위스트. 그리고 10제곱밀리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브리타니아. 이렇게 하면 되고, 브리타니아는 마찬가지로 첨선이 들어간다는 점. 이런 것 같은 건 우리가 봐두는 게 좋아. 그래. 결국에는 이런 특징 같은 걸 묻는 게 객관식으로 나올 수 있으니까.
그 다음에 연선의 분기 접속에 대해서 얘기를 해줄게. 연선의 분기 접속은 총 3가지 방법이 있는데 다 비슷비슷한 것 같아도 세부적으로 좀 다른 게 있어. 먼저 권선 분기 접속 같은 경우에는 첨선이 들어가. 첨선이 뭐야? 그 기둥을 잡아주는 그런 개념의 전선인 거야. 그러니까 뭐 따로 이렇게 전선을 이렇게 연결하는 게 아니라 구리도체 자체를 그냥 추가로 첨부를 해가지고 거기를 기준으로 이렇게 똘똘 감아주는 그걸 이용하는 것이 바로 권선분기 접속인 거고, 단권분기 같은 경우는 권선분기와는 방법이 되게 비슷한데 첨선이 따로 없어. 그런 차이가 있다는 점. 그리고 분할분기 접속 같은 경우에는 첨선도 들어가고 조인트선도 들어가. 자, 조인트 전선은 또 뭐냐? 첨선이 이렇게 기둥을 잡는 거라면은 조인트선은 이 감은 거 위에 딱 한 번 더 감아주는 거야. 한마디로 조인트라는 것이 서로 그렇게 접속하는 걸 말하거든. 그러니까 접속선이라고도 해. 그래서 일반적인 접속 방법을 더 견고하게 할 때는 분할 분기를 많이 이용한다. 이렇게 보면 돼. 자, 이번에는 오빠가 또 사진을 준비했는데 종단 접속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자 해. 종단 접속이라는 거는 결국 전선의 끝부분을 처리하는 거고, 이건 이제 그 쥐꼬리 접속을 이용을 하되 와이어 커넥터라는 것을 이용을 해갖고 종단 처리를 하는 거야. 그래서 보통 현장에서 꽃갈콘이라고 많이 얘기하는데 본래 이름은 와이어 커넥터라 그래요. 그래서 이거는 방법이 어렵지 않아. 동의도 쉽게 할 수 있을 거야. 이렇게 전선 4가닥에 종단 처리를 한다 그러면은 각각 피복을 벗겨줘. 이렇게 4개를. 그리고 그 피복 길이를 서로 벤치를 통해서 똘똘똘똘 감아줘. 꽈배기처럼. 까베기처럼 감아주면 이런 모양이 나오겠지. 그리고 이 상태에서 이 와이어 커넥터를 보면은 그냥 플라스틱 같이 생겼지만 속에 나선형으로 되어 있어. 그래서 이걸 여기에다 모자 씌우듯이 씌워주고 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돌려주면은 꽉 조여지게 돼. 그런데 이걸 그대로 끝났다 하는 경우도 많은데 실제로는 이게 시간이 지나면 조금씩 풀리더라고. 근데 만약 풀려갖고 다시 이 상태로 이렇게 도치가 나오면 화재 위험이 있지. 그래서 오빠 같은 경우에는 절연 테이프를 한 번 더 마무리를 해줘. 풀리더라도 안전하게. 그런데 실제로는 그래서 와이어 커넥터를 안 쓰고 그냥 바로 이렇게 절연 테이프로 마무리하는 경우도 많아. 이게 사진으로 보면 별거 아닌데 이렇게 우리가 조제를 통해서 공부를 하려고 그러면 좀 어려워. 어쨌든 원리는 비슷해. 우리 쥐꼬리가 어떻게 생긴지 동의는 알까? 돼지꼬 악이랑 비슷한가? 돼지꼬리는 우리가 이렇게 소위 이렇게 생겼다 그러잖아. 근데 오빠가 쥐를 잘 그릴지는 모르지만은 쥐를 간단하게 그려줄게. 그러면은 쥐 나 가까이서 본 적 있는데 쥐가 입이 나왔어, 우리처럼. 턱이 뾰족한 거야. 쥐도 발은 4개인데 발가락이 다 있더라. 근데 닭발처럼 생겼네. 그림 못 그려. 쥐꼬리가 생각보다 길어. 그래갖고 이렇게 본 적 없구나. 다람쥐 같은데? 치아를 그럼 쥐처럼 해줄게. 그림 진짜 못 그린다. 쥐가 이렇게 생겨갖고 이 꼬리가 결국에는 길기도 길지만은 끝으로 가면 갈수록 가늘어져. 그걸 이용을 한 거야, 이 쥐꼬리라는 게. 그래갖고 앞서 사진에서 봐도 알겠지만은 이렇게 여러 가닥 있는 것을 마치 쥐꼬리 모드 끝이 점점 가늘어지는 형태로 이렇게 생긴 게 바로 쥐꼬리 접속이야. 그래서 결국 그 선을 모두 피복을 벗기고 나서 도체끼리 묶어주고 이걸 이제 뭐 테이프로 감든지 방금 말했던 와이어 커넥터를 이용하든지 이렇게 하고 링 슬리브라고 이제 이거 뒤에 가서 얘기를 하긴데 링 슬리브를 감고 나서 압착 펜치로 압착을 시키는 경우도 있고 방금 말했듯이 와이어 커넥터를 사용해 갖고 쥐꼬리 접속. 아까 봤잖아. 아울렛 박스라고 해갖고 그 철로 된 상자 여기서 접속을 해야 된다. 그 안에 이렇게 있어. 그래가지고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고 터미널 너그를 이용한다는 거는 압착 단자를 이용하는 거고 그것도 뒤에 가서 좀 설명을 해줄게. 그래. 이번에는 동전선의 접속에 대한 얘기를 해줄게. 동전선이라고 하면은 헷갈리기가 쉬운데 크게 전선은 2개의 도체가 있다 그랬잖아. 구리 아니면 알루미늄이야. 여기서 말한 동이라는 게 뭐겠어? 구리. 그치. 우리가 흔히 말하는 구리 전선에 대한 이야기야. 구리 전선을 접속하는 건데 앞서 오빠가 내나 설명했던 거야. 근데 이거는 솔직히 오빠가 기능사 문제 같은 걸 보니까 그림을 통해서 이게 뭔 접속이냐 이런 거는 잘 안 물어보고 다음 중 동전선에 직선 접속하는 방법은 분기 접속하는 방법은 이런 식으로 많이 나와. 그 이야기가 뭐냐? 지금 이 그림 같은 것을 잘 봐도 좋은데 그보다도 지금 오빠가 이렇게 적어놓은 거 있잖아. 직선 접속은 가는 단선.
아까 말했던 6제곱밀리미터 이하의 직선 접속은 트위스트 접속한다. 그리고 직선 맞대기형 슬리브형에 의한 압착 접속한다. 이 슬리브라는 게 뭐 이렇게 도체로 된 그 조형물을 말해. 그래가지고 이거 같은 경우는 연선이잖아. 연선 자체를 이렇게 접속할 때 여기에다 이렇게 꽉 껴주는 거야. 껴줘가지고 이것을 압착 접속. 압착 접속은 힘껏 힘을 줘갖고 꽉 눌러주는 걸 말하거든.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방법. 그리고 분기 접속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트위스트 접속을 하는 방법도 있고. 그리고 커넥터라는 거는 보통 이제 그 도체 형태의 그 어떤 구조물, 조형물이 아니고 뭐 PVC든 뭐든 이렇게 전류가 흐르지 않는 절연물 형태로가 많이 나와. 그 커넥터를 이용해 갖고도 이렇게 접속하는 방법이 있다. 그리고 종단 접속. 방금 말했던 쥐꼬리 접속 같은 거야. 그래서 이런 것도 잘 봐봐. 동전선의 접속 중에 직선 접속 같은 경우는 슬리브가 B형인데 종단 접속 같은 경우에는 슬리브 E형도 있고 P형도 있어. 이런 거 시험에 헷갈릴 수 있으니까 이런 어떤 형인가도 알아보고 이거 압착 단자를 이용해서 하는 방법도 있고 그리고 와이어 커넥터를 이용하는 뭐 비트로 꽂는 형의 전선 접속이 이게 와이어 커넥터 얘기야. 그렇게 하는 방법도 있고 꽂음형 커넥터를 이용해서 접속하는 방법도 있고 근데 실제 현장에서는 이 트위스트 접속을 해가지고 그냥 테이핑 처리하는 경우가 거의 다야. 그런 것도 알아두자. 자, 그리고 계속 슬리브 오빠가 얘기했던 거 이게 실제로 슬리브 오빠가 이렇게 사진을 준비를 했는데 이게 결국 전류가 흐를 수 있는 도체 형태로 보통 이제 합금 구리 같은 걸 많이 써. 색깔은 구리색이 아니더라도. 그래서 일로도 전류가 흐를 수 있어.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슬리브 작업을 하고 나서는 반드시 절연 테이프로 싸줘야 돼. 그래서 농슬리브는 이렇게 길쭉해서 결국 이게 어떤 원리냐. 자, 전선 아까 말했듯이 빨간색 전선이 이렇게 있다. 그리고 이쪽으로는 파란색 전선이 있다. 이게 서로 도체를 이 속에 터널에다 넣듯이 넣어서 거기를 꽉 눌러주면은 연결이 된단 말이야. 그런 방식대로 하는 거고 이 링슬리브는 좀 짧은 형태. 그리고 이 PG 슬리브 같은 경우는 이 겉에가 도체 형태가 아니야. 절연체야. 그러니까 속에서 접속은 하더라도 겉으로는 전류가 흐르지 않지.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게 더 견고하다고 볼 수 있고 그리고 이게 나선형으로 돼 있어갖고 이게 똘똘똘똘 이렇게 그 나사를 감듯이 하면은 속에 나사 때문에 조여지기도 해. 어쨌든 이게 슬리브의 형태고 그 슬리브 같은 거를 접속하는 경우에도 누누이 말했지만은 일단은 이렇게 그 각 도체를 서로 이렇게 뭐 트위스트 형태가 됐든 S 형태가 됐든 이렇게 조여주고 나서 여기에다 이렇게 껴주면 되는 건데 여기에서도 시험에 나올 만한 게 뭐냐면은 바로 이 수치야. 특히 이 매킹타이어 슬리브 같은 경우가 몇 회 정도 이렇게 감아줘야 되냐 이런 거 물어볼 수 있는데 뭐 이제 가느다란 전선은 2회 이상 해라. 그리고 좀 굵다 싶은 25제곱밀리미터 이상은 3회 이상. 그러니까 통상 2에서 3회 정도로 감아줘야 된다. 이런 것도 알아도 시험에 나오기가 좋으니까. 그래서 슬리브에 의한 접속은 전부 다 2회 이상, 그러니까 2번 이상 감아줘라. 이런 것도 알아두고. 그래. 자, 그 다음에 우리가 그동안은 동전선에 대한 얘기를 해줬잖아. 이번에 알루미늄 전선을 접속하는 건데 알루미늄은 이 구리에 비해서 쉽게 이렇게 사람의 손으로 구부릴 수 있다? 구부리기가 힘들어. 부러질 가능성이 높아.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제 알루미늄 전선용 커넥터야. 이게 그래가지고 이 커넥터에다가 서로 알루미늄 도체를 이렇게 넣고 나서 이것을 힘껏 힘을 줘가지고 조이는 방식으로 많이 써. 그러니까 트위스트 접속이나 브리타니아 접속 같이 직접 이렇게 벤치를 이용해서 조일 수가 없어. 그래서 이런 커넥터, 전용 커넥터를 이용해서 조이는 거고 그런 거에는 이런 종류가 있다. 이렇게 알아두면 돼. 자, 그 다음에는 우리가 전선과 전선끼리의 접속 방법이나 뭐 그런 거에 대해서 얘기를 했다면은 이번에는 전선과 기계기구의 단자 접속에 대해서 얘기를 해줄게. 여기서 말하는 기계기구의 대표적인 게 뭐가 있냐면은 차단기 같은 게 있을 수 있어. 실제로 그래서 오빠는 이 일을 굉장히 많이 해. 그리고 변압기 같은 것도 연결할 때 이렇게 쓸 수도 있겠지. 뭐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이제 뭐 전기 설비 같은 것에 연결을 하는데 이거는 단순히 우리가 그냥 전선을 벗겨갖고 그냥 푹 집어넣는 게 아니고 이런 단자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아. 그리고 사람의 손을 빌리기보다는 어떤 공구나 전동 공구를 이용하는 경우도 많아. 자, 그래서 대표적인 게 뭐냐면은 바로 동관 단자, 압착 단자,
그리고 고리형 단자 같은 것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자, 일단 그 특징을 알기 전에 오빠가 직접 이렇게 압착 단자 작업이 뭔지를 설명을 해줄게. 이게 이제 우리가 앞서 말한 케이블 중에 하나의 코어에 해당하는 내부의 심선 중에 하나야. 그래서 이 심선에 보면은 겉으로 이렇게 피복이 절연되어 있고 그리고 이렇게 그 연선 형태로 도체가 있어. 그래서 이 부분을 살짝 자르고 나서 그 다음에 뭘 하냐면은 자, 이걸 우리가 좀 알아두자. 이걸 가리켜 우리가 터미널 러그. 보통 줄여가지고 터미널이라고도 많이 해. 앞서 나왔던 거야. 이 고리 형태의 이게 터미널 러그라 그러고 그리고 여기 이렇게 있는 게 절연 튜브라 그래. 절연 튜브라는 것은 전류가 흐르지 않아. 실제로 만지면 말캉말캉해. 마치 이게 되게 부드러운 고무 같은 느낌도 나면서도 실리콘 같은 느낌이 들어. 전류가 흐르지 않아. 그래서 먼저 절연 튜브를 이 벗겨진 여기에다 넣어주고 나서 그 다음에 이 고리 형태의 이 터미널 러그를 여기에다 딱 이렇게 조립한다고 보면 돼. 자, 그게 그림을 그리면 이런 느낌일 거야. 먼저 절연 튜브를 여기다 이렇게 감싸주고 그리고 여기에다가 바로 방금 말한 터미널 러그 있잖아. 고리 형태. 이걸 이렇게 딱 꽂아줘. 그리고 나서 압착기라고 하는 공구가 있어. 그 압착기라는 공구를 여기를 꾹 눌러준다고 생각하면 돼. 있는 힘껏. 지금 보면 알겠죠? 이게 고리가 이렇게 보이고 이쪽으로 이렇게 전선이 있는 거야. 그러고 나면은 이렇게 압착 단자에 이렇게 꾹 눌른 어금니로 깨문 것 같은 이런 모양이 딱 나와. 자, 이렇게 각각을 하고 나서 완성된 모습이 바로 이거야. 보면 알겠죠? 여기에 절연 튜브 있고 이렇게 바로 터미널 러그 3개를 딱 달아. 이렇게 해가지고 차단기 같은 거가 이제 나사가 있거든. 나사를 풀고 나서 그 나사를 여기에다 집어넣고 조여주면은 완벽하게 접속이 되는 거지. 이거는 어디서 나온 거야? 교과서야? 이거? 오빠가 쓴 책인 김기사의 이쉬운 전기에서 나온 거야. 알았어. 이렇게 사진을 딱 찍어 놔갖고 우리 이제 전기 배우시는 분들한테 모범이 되는. 어쨌든 이렇게 하는 작업인데 뭐 말이야 쉽지 실제로 하라 그러면은 이거 꾹 누를 때 사람의 손 갖고 하니까 힘들어. 그래서 어느 정도 굵기까지는 이렇게 가능한데 25제곱밀리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사람 손으로 눌러도 힘껏 힘을 못 받기 때문에 그때는 전동 압착기라고 하는 그 전기의 힘 혹은 배터리의 힘을 이용한 압착기가 있어. 그걸 통해서 꼭 눌러줘야 돼. 그 기계가 얼마나 힘이 센지 그 뜩 하고 눌러주면은 그냥 이런 모양이 뽕 나와버려. 그래서 엄청 굵은 전선, 뭐 전봇대에 있는 전선 같은 경우에도 그 전기 기술자분들 다 이런 식으로 해. 어쨌든 여기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런 것을 이용한 게 바로 압착 단자에 대한 이야기야. 압착 단자 같은 경우는 코드나 케이블 같은 것을 기계기구나 단자, 차단기 같은 거에 접속할 때 하는 걸로써 그 먼저 이게 다 사이즈가 있어. 터미널 러그에. 이거와 바로 이 전선의 굵기를 맞추고 나서 압착 공구, 즉 수공구라고 하는 오빠 손으로 이렇게 하는 거나 아니면 전동공구 같은 걸 이용해서 접속을 하는 거야. 그래서 이 압착 단자의 가장 큰 특징은 이대로 바로 접속하면 되기 때문에 납땜을 안 해도 돼. 오, 좋다. 좋은 건가? 납땜을 하면은 그만큼 힘들잖아. 납땜을 하려면 손도 많이 가지만은 결국 전기 저항을 줄이고자 오빠가 앞서 이야기를 했지만 납땜을 하라 그랬잖아. 그래서 이건 납땜을 생략해도 된다는 거. 그리고 나서 또 다른 이와 비슷하지만은 다른 게 뭐냐면 동관 단자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어. 그래서 동관 단자는 앞서 압착 단자와는 좀 모양이 달라. 그리고 딱 봐도 동으로 보이잖아. 근데 사실 압착 단자에 이것도 무산소 동이기는 해. 그래서 둘 다 동이긴 하는데 동관 단자 같은 경우에도 비슷하게 접속을 하는데 이거는 이제 뭐가 다르냐면 전선의 그 심선 끝, 즉 이 부분 있잖아. 이 부분을 납땜을 하고 나서 고정시키고 나서 그 다음에 볼트 너트 같은 걸 이용해서 접속을 하는 방법인 거야. 여기 안에다가. 그러니까 이거는 납땜을 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이 자체가 안에 이제 스프링 와셔라는 게 있는데 이게 뭐냐면은 이게 돌리면은 접속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압착 단자는 우리가 힘으로 꽉 눌러줬다 그러잖아. 이 동관 단자는 지금 여기에서 보면 알겠지만 이 워셔가 이렇게 스프링 워셔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전선 끝부분을 이렇게 납땜 한 부분을 이렇게 쓱 밀고 나서 돌려주면은 접속이 되는 구조인 거야. 이해하겠어? 그렇기 때문에 이 동관단자 작업을 할 때는 여기에 납땜이 필요하다. 그래야지 납땜을 안 해봐. 그러면은 이 소선들이 뭐 막 움직일 거 아니야. 아무리 똑똑히 펴린다 하더라도. 그런데 이렇게 딱 깔끔하게 모아주고 나서 납땜을 딱 하면 딱 굳잖아. 그 상태로 동관단자에 넣어서 조여주면 된다. 그게 바로 압착단자가 다른 거고, 그리고 고리형 단자의 기구 접속이라 해서 이 워셔나 너트 이용해갖고 그냥 간단하게 하는 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오빠가 접지 같은 거 할 때 많이 해. 이거는 그래서 10제곱밀리미터 이하의 좀 가는 선을 기구나 그런 데 접속할 때 쓰는 방법이야. 근데 실제로 차단기 같은 경우도 좀 조그만한 차단기는 단순하게 이렇게 워셔와 작은 나사로 돼 있어서 바로 연결할 수 있게 하는 경우도 많아. 그러니까 따로 뭐 이 압착단자라고 하는 터미널 러그나 아니면 이 동관단자 같은 거 없이도 바로 이렇게 연결하는 경우도 많아. 가는 선은 그렇게 해도 돼. 자,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또 알아봤고, 마지막으로 동이야. 이거 많이 봤지? 절연 테이프. 그치. 절연 테이프라고 해서 이거는 오빠 같은 전기 기술자들은 주머니를 딱 뒤져보면 반드시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절연 테이프야. 그래서 되게 많이 사용하고 어떻게 보면 생명줄이기도 해. 근데 이거는 금색이네? 또 다른 종류의 테이프라는데 이거에 대해서도 오빠가 하나씩 설명해 줄게. 그래. 절연 테이프라는 거는 전기를 접속하기 위한 것도 있지만은 이 단어에서도 볼 수 있다시피 절연 효과도 가질 수 있어.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지. 그냥 테이프로 갖고 붙인다 그러면 우리 뭐 박스 테이프나 아니면은 뭐 스카치 테이프 같은 걸 이용해서도 전선 접속 부분에 이렇게 똘똘똘 감아주면은 당연히 붙기야 하겠지. 그런데 절연 효과는 크게 기대할 수가 없어. 근데 절연 테이프는 이 만들 때 성질 자체가 완전한 절연체로 만들기 때문에 아무리 전류가 흐르는 곳이더라 그러더라도 이 절연 테이프를 똘똘 감아주고 나면은 그거는 우리가 피복을 입힌 거랑 똑같이 전기가 안 통해. 그래서 오빠도 이렇게 살아있는 전기를 만질 때 작업 중에 하나가 어떻게든지 긴장하지 않고 절연 테이프를 재빨리 감싸는 거야. 그래야지 내 안전을 지킬 수 있으니까. 그래서 절연 테이프도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 오빠 같은 일반 저압을 만지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쓰는 게 이런 그냥 흔하디그냥 그냥 절연 테이프야. 근데 이 절연 테이프는 일반적인 저압에서는 괜찮아. 그리고 작업하기도 좋고 양도 많고 가격도 싸. 근데 이제 고압 이상을 할 경우에는 바로 이 아래에 금색 테이프나 이 또 되게 두툼하게 생긴 이런 테이프를 쓰는데 이런 거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얘기를 해줄게. 그래. 자, 오빠가 보통 쓰고 있다는 이 절연 테이프는 PVC라고 해서 합성수지제라 그러고 또 다른 말로 하면은 비닐 테이프라 그래. 실제로 이게 조금 질겨. 뭔가 느낌이 비닐같이 좀 질기고 뭐 이게 색깔이 검정색이긴 하지만 검정색만 있는 게 아니라 뭐 회색도 있고 갈색도 있고 우리 지난 설비 첫 과목에서 상색깔 같은 거 했을 때 흑색, 갈색, 회색, 청색 뭐 해서 흑과래라고 바로 외우라 그랬잖아. 그런 색깔도 있고 하다못해 그거와 관련이 없는 뭐 빨간색도 있고 접지와 관련된 녹색 뭐 노란색도 있는데 가장 많이 쓰는 건 역시 이 검정색이란 말이야. 그래가지고 가장 어떻게 보면은 구하기도 쉽고 여러 가지 용도로 많이 쓰지만은 이런 테이프는 어디에서 많이 쓰냐면은 우리가 그전에 배웠던 전압의 범위에서 저압에 해당하는 거. 저압이라는 거는 결국 교류로 치면은 1000V 이하지. 여기에서 많이 사용한다는 걸로써 뭐 특별하게 뭐 그렇게 뭐 큰 특징이라면은 말 그대로 잘 붙고 그리고 절연도 잘 되고 단 저압에서만. 그리고 얘 단점이 하나가 있는 게 뭐냐면은 날씨가 너무 추운 날은 잘 안 붙어. 그래서 겨울철 영하 5도 이하의 현장에서는 전기 작업이 쉽지가 않아. 그러네. 그게 조금 아쉽기는 한데 어쨌든 그래도 진짜 전기 하면은 이 테이프 생각하는 분들이 많을 정도로 정말 널리 알려져 있고 그리고 우리 동이 딱 봐도 되게 고급져 보이는 이걸 가르쳐. 니노 테이프. 그럼 더 비싸? 오빠가 그 가격 조사를 해보니까 이 절연 테이프에 비해서 양은 한
5분의 1 정도인데 가격은 한 10배가 넘게 비싸더라고. 그러니까 같은 길이로 따지면은 한 50배 정도가 비싸고. 엄청 비싸지. 그러네. 리노 테이프 그러면은 비싸니까 함부로 써서는 안 되잖아. 아니 중요한 데 써야지. 근데 이제 일반 저압보다는 아주 특수한 경우에 많이 쓰고, 아이러니하게도 이 리노 테이프는 그 자동차 엔진 뭐 베어링 같은 데에도 막 쓰더라고. 그래서 이 리노 테이프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은 절연 내력이 우수하다 이거야. 즉 고압 같은데 대전류가 흘러도 이걸로 어느 정도 절연을 기대할 수 있다. 그리고 연피 케이블을 접속할 때 사용한다는 건데, 연피 케이블이라는 거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말하는 전선 같은 것이 아니라 이 연이라는 게 납으로 되어 있고 피라는 거는 결국 껍데기를 말하거든. 납으로 껍데기가 되어 있는 대표적인 게 뭐냐면은 그 광 케이블이나 이런 데에서 차폐 기능을 가진 걸 같아요. 그래서 일반적인 우리가 쓰는 전기 쪽 외에도 많이 쓰는 거야. 그래서 리노 테이프는 절연 내력이 우수, 그리고 연피 케이블에서 많이 사용한다. 이런 것도 시험에 내기 좋겠지. 이 리노 테이프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게 있고, 그리고 금색으로 보이지만은 실제로는 이제 건조한 이 목면, 즉 나무 같은 것 위에다가 절연성 니스 있잖아. 우리 가구 같은 거 보면 니스 칠을 막 해서 반짝반짝 빛나잖아. 그리고 나서 건조를 시킨 거야. 그러니까 앞서 말한 비닐 테이프 같은 소재가 아니라 애초에 나무도 절연이 되잖아. 그러니까 니스. 근데 그냥 니스도 아니고 절연성 니스 같은 것을 이용해서 말린 거기 때문에 그렇게 막 점착성 자체는 사실 그렇게 뛰어나지는 않아. 그런데 절연 내력 같은 게 굉장히 좋다는 점. 그래서 이게 금색으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나무 색깔이라고 보면 돼. 자, 그리고 오빠가 이거는 또 현장에서 많이 본 게 뭐냐면은 바로 자기 융착 테이프야. 자기 융착이라는 거는 자기 스스로 점점 더 붙는 그런 성질을 말하거든. 그래서 이를 가리켜 다른 말로 하면은 셀로폰 테이프라고도 해. 고압에서도 많이 쓰더라고. 그리고 이 녀석의 특징이 뭐냐면은 절연 효과도 너무 좋아. 그러니까 절연 테이프보다 더 좋기 때문에 고압 같은 데서도 많이 쓰고, 그리고 가격도 리노 테이프에 비해서는 좀 싸. 대신 이제 얘를 쓸 때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은 일반적으로 절연 테이프 같이 쓰는 게 아니라 더 충분히 많이 써야 돼. 그게 뭐냐면은 이게 쭉쭉 당기는 느낌으로 최소 2배 이상 당겨야 된다 이거야. 그리고 이런 것을 테이핑을 할 때 또 주의사항이 뭐냐면은 그냥 우리가 뭐 붙이고 싶다고 막 붙이는 게 아니라 거기에 뭐 어떤 이물질이나 먼지 혹은 수분 같은 게 있으면 접착력이 떨어져.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그런 것을 확실하게 제거를 하고 사용하고, 그리고 그냥 테이프로 이렇게 이제 견고한 게 붙였다 하더라도 만약에 물이 들어갈 걸 대비해서 완벽하게 깡뚱하게 해야지 접촉 불량도 안 나고 누전 이런 거로부터도 지킬 수가 있다는 점, 그런 것에 대해서 알자. 자, 어쨌든 오늘 공부한 게 양은 좀 많아. 그러네. 양은 맞는데 어쨌든 그림이다. 그림과 사진이니까 이 전선 접속 시 주의사항 이런 거 위주로 공부를 하고, 뒷부분 같은 경우에는 그냥 뭐 어떤 분기 접속이 어떤 건가 이런 걸 크게 알고, 그러니까 뒷부분 같은 경우에는 뭐 단선의 직선 접속으로 트위스트는 6제곱밀리미터 이하에 가는 거, 그리고 브리타니아는 10제곱밀리미터 이상. 근데 실제로 아까도 말했듯이 10제곱밀리미터 이상이면은 이렇게 접속을 하기가 쉽지가 않아, 사람 손으로. 그래갖고 오빠가 말했듯이 뭐 커넥터를 이용하거나 슬리브를 이용해갖고 압착을 시키거나 뭐 이런 식으로 많이 해, 현장에서는. 그래. 근데 우리는 이제 자격증 준비하는 입장이니까 뭐 이런 게 있다, 이런 것에 대해서 좀 아는 식으로 넘어간 거야. 어쨌든 여기까지 수업 따라오느냐 고생 많았고, 다음 강의에서도 좀 실무적인 그런 이야기가 많이 나올 거니까, 그래. 나중에 오빠랑 공사 현장 오면은 정말 이해가기가 쉬울 거야. 그래, 알았다. 자, 그러면 하나 둘 셋 하자. 하나 둘 셋, 화이팅! 화이팅!